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귀 관련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서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청각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까지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지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귀는 눈이랑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귀 속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가장 흔한 질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귀는 크게 외이와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여지는 귓바퀴에서부터 이어지는 외이도, 그리고 고막까지를 외이라고 얘기하고, 네. 고막보다 더 안쪽의 두개골 뼈 안에 위치한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을 내이라고 합니다. 이 외이와 내이 사이 고막 안쪽 공간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귀의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바깥쪽 외이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라 하면 아무래도 염증입니다. 진물이나 통증을 동반하면서 귀 안에 뭔가 가려운 느낌이 들거나 흐르는 느낌이 들 때 대부분 외이도염을 의심해 보실 수 있고, 주로 여름철에, 습한 여름철에 잘 생기는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염증은 외이 말고 고막 안쪽 중이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중이염이라고 얘기하고요. 내이에 생기는 질환이라 한다면 가장 흔한 것은 난청,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명과 같은 다른 증상, 외부에 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어지럼 같은 질환도 우리 귀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놀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외이도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외이도는 중간에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막 가까이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간혹 물이 깊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막이 정상적인 성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염증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귀에 들어가는 물 자체가 조금 오염된 더러운 물이라던가 물 안에 다른 자극적인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 혹은 물 안에 다른 이물이 섞여 있는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고, 혹은 물이 들어간 다음에 습해진 귀를 손가락이나 귀이개 면봉 같은 걸로 강하게 후비면서 외이도 피부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흔히 귀가 아프다고 하면 중이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외이도염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염증의 범위에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이도염은 바깥쪽 귓구멍, 흔히 말하는 외이도에서부터 고막 사이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과 진물입니다. 하지만 중이염 같은 경우에 고막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통증과 진물도 물론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청력 저하, 귀가 먹먹하게 막힌 느낌이나 평소보다 덜 들리는 느낌, 좌우의 청력에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TV 닥터 처방전, 오늘은 귀와 관련된 건강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귀가 먹먹하고 터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귀 먹먹할 때 하면 좋다는 입 크게 벌리기, 물 마시기 같은 걸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 통증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귀가 먹먹하고 아프시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외부의 기압이 변하는 환경에 있어서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네. 먹먹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흔히 뭔가를 삼키거나 하품을 하거나 씹을 때 우리 그 먹먹함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네. 정상적으로 해소된다면 그 또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대신 먹먹함이 해소되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동작을 했는데도 귀가 먹먹하거나 나아가서는 통증까지 느껴지는 경우라 하면 귀 바깥과 안쪽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이관이라는 곳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거. 만약에 생겼다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운동법을 통해서 해소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평소 시끄러운 작업 환경에 있어서 그런지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가 들리면 청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셔서 이명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많이들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명 그 자체만으로는 청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반대로 이명이 들리는 것이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없던 이명이 생겼다거나 원래는 가볍게 있다 없다 하던 이명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지속되거나 이명과 함께 통증이나 어지럼 같은 걸 느끼게 되셨다면 반드시 청력의 급작스러운 변화나 어떤 손상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귀 질환과 관련된 건강 솔루션을 듣고 계십니다. TV의 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귀와 관련된 각종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웨이도염이 약물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웨이도염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급성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증이나 가려움 정도만 있으시다 하면 충분히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원인균이나 원인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의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염증이 오래 지속되었거나 반복되면서 웨이도 피부 자체의 부종이나 상처와 같은 손상이 생겼거나 고름이 웨이도 안에 가득 차 있는 경우라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빨리 되지 않고 반복되거나 오히려 오래가는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오히려 귀에서 고름이나 냄새가 난다고 귀를 막으시는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집에서 면봉으로 소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귀를 막는 건 안에 있는 고름이 오히려 안에서 더 골마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귀에 절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또한 소독되지 않은 면봉이나 귀개로 귀를 청소하는 것도 염증 오히려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귀에 통증이나 진물이 낫지 않고 오래 간다라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만약 중이염의 경우인데 그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중이염은 사실 수술부터 먼저 진행을 하진 않고 먼저 약물 치료가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염증 치료를 최대한으로 해보고 약물에도 전혀 치료가 반응하지 않고 염증이 오래되는 경우라던가 혹은 염증 자체는 치료되었지만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어떤 청력의 손상, 고막의 천공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귓바퀴 뒤쪽이나 앞쪽으로 피부에 절개를 넣고 벌리고 안쪽에 뼈를 갈아 들어가는 형태로 대부분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부에 드러나는 피부의 절개 없이 웨이도 안으로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내시경 수술 또한 요새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방법처럼 할 수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검증된 방법이고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 할 수 있는 적용 사례가 한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CT, 청력 검사 결과, 웨이도와 고막 소견 등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평소에 이 귀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귀를 후비지 마시라는 걸 많이 말씀드립니다. 정말요? 이제 환자분들이 샤워를 하거나 물놀이 후에 귀가 젖어 있을 때 그냥 물이 들어간 그 느낌을 찝찝해 하시면서 귀를 후비거나 자주 청소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증과 가려움을 호소하시면서 많이 옵니다. 정말요? 그래서 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라면 일단 첫째로 귀를 후비지 않는 것. 만약에 꼭 후빈다 하면 정말 가볍게 입구 쪽만 살짝 그리고 최대한 드물게 뜨문뜨문 후비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자주 후비거나 젖어 있을 때 뽀득뽀득 닦아내는 형태로 강하게 후비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매일매일 샤워하고 난 후에 면봉으로 귀를 닦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었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젖은 느낌이 싫으시다면 아까 말한 대로 탈탈 물은 다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쪽으로 탈탈 털어주시거나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나 드라이기 시원한 바람 등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바람만 잘 통하게 말려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꿀팁 알아갑니다. TV 닥터 처방전 오늘의 건강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귀에 가장 흔한 염증 질환이나 난청 혹은 이명 같은 경우에 갑자기 증상이 생긴 초기에 가장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귀에 어떠한 불편감을 느끼셨다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실내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귀 웨이도와 고막, 청력이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귀를 건강하게 관리해서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